안녕하세요. 저는 본자 스튜디오의 김태현 팀장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걸 감안하여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태도로 방송에 임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모를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2019년 9월 14일자 뉴스입니다. 내년 31.8조 원 성인지 예산 들여다보니 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현 정부에서는 예산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유도한다는 차원의 성인지 예산을 2020년 올해 31조 7,963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가에 관심도 없거나 있어도 성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정책인가? 라고만 아시는 국민 여러분이 거의 99%일 겁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을 위해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남녀 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몇 년 동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죠. 즉, 현재 국가 재원은 남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남녀 차별을 해결하고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성인지 예산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 안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목표만 놓고 보자면 남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진정한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보이네요. 그 정도로 위대한 정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이 31조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이러한 성인지 예산에 투입될 일이 없었겠죠? 31조 원어치의 성인지 예산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취합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각 부처에서 나 성인지 예산을 위해 얼마 필요하다, 나는 이 정도 필요하다, 나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부는 그런 얘기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금액을 취합하여 올해 2020년 성인지 예산 31조 7,963억 원이 책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의적 목적의 성인지 예산 31조가 과연 각 부처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성인지 예산의 배분 부문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혜 대상을 성별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모조리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성인지 예산 편성의 위위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항목이 많았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31조의 성인지 예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2,651억 원의 성인지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여성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능력 제고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수혜 대상 950명 중 여성은 3.3%인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즉,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0여 명의 여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651억 원의 국민 혈세를 가져간 겁니다. 31명의 여성들을 위해 2,651억 원이나 쓰일 이유가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남녀 평등을 위해 여성 한 사람당 100억 가까이 나눠줄 목적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성인지 예산은 1,2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1,250억 원의 예산 중 실제로 여성 연구자가 받은 예산은 252억 8,200만 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즉, 나머지 80%,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에는 2,468억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무려 2,468억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에도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여기저기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28억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여성 항공조종 인력과 여성 항공기초 인력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2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항공조종 인력 중 여성은 10명인 8.3%, 항공기초인력 역시 여성은 8명인 8.9%에 그쳤습니다. 18명의 여성 항공 인력을 위해 필요한 성인지 예산을 국토교통부에서는 28억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남녀노소에 대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6,839억 원의 성인지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이 역시도 선정된 도시의 전체 주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 수혜 대상의 성비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인지 예산에 끼워 넣어 7천억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따로 받아간 겁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 10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95억 원, 행안부에서 2021억 원, 농식품부에서 174억 원 등을 가져갔으며 이런 식으로 총 284가지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31조 7,963억 원을 나눠 가져갔습니다. 이 284가지의 부서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직접 성평등에 기여하는 사업에 쓰인 예산은 1,7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조 7,964억 원 중 실제로 직접 성평등에 기여한 예산은 0.6%에 불과한 1,780억 원 정도이며 나머지 99.4% 31조 2,186억 원의 성인지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31조 6,186억 원, 무려 31조 6,186억 원입니다. 국민들의 피땀이 들어간 세금 31조가 성인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순식간에 부패 공무원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 예산 512조 중 오직 성인지 예산이라는 부분에서만 31조라는 예산이 도둑질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들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새어나가는 국민 여러분의 혈세가 자그마치 1년에 300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득권 기성 정치인들과 부패한 고위 공무원들에게 5천만 국민은 항상 당하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허경영이라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허경영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러한 비리의 온상인 부패의 뿌리를 뽑고 그 근원을 해결시킬 수 있는 완벽한 메커니즘의 33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포함 여러 허경영 유튜브 영상들을 여기저기 알려서 이런 몇백조 규모의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비리의 온상들을 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국민 대부분이 허경영의 33 정책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 부패의 근원들을 모조리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예산 부분에서 방만한 규모로 도둑질되는 국가 예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 공유가 허경영 33 정책의 완벽한 메커니즘과 진면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